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체형 프로세서. 일체형 프로세서 요즘 이제 많이들 판매되죠. 뭐 본체에 순정 배선을 훼손을 안 하고 잭 바이 잭 형식으로 그냥 순정 훼손 없이 할 수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스웨이 제품들하고, 그 다음에 매치, 그 다음에 뭐 헬릭스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체형 제품이라는 거는 앰프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DSP 기능까지 같이 내장된 제품인데, 그렇게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모스코니 제품에서도 뭐 피코라인 순정, 뭐 담배갑 크기만한 그 순정 사이즈의 이제 잭바이잭 형식으로, 물론 이제 잭바이잭 나머지 제품들은 지금 잭바이잭은 선보이질 않아요. 잭바이잭이 선보인 제품은 CDT 오디오에서도 웬만한 이제 제품들 뭐 잭바이잭이 나와 있고, 일부 배선 순정 배선을 이제 커팅을 해서 배선 와이어링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무스웨이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죠. 잡코에서도 일체형 제품들이 나오는데 잭바이잭은 또 안 나오고, 그런 이제 일체형 제품들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파이 작업만 지금까지 뭐 19년, 20년 정도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사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동일하게 사용을 할 때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확률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번거롭더라도 이제 배선을 깔게 되는 건데, 이거를 카우디오를 액세서리 개념으로 지금 있는 소리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이제 카우디오를 액세서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는 PMP 작업을 하시는 게, 뭐 차 회선 부분에 대해서도 훼손이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판단이 드실 테고, 그 이제 멀티 작업을 하시고 예전부터 카우디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배선은 무조건 트위터 따로, 미드레인지 따로, 미드우퍼 따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가는 거를 당연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이파이적인 시각에서 보느냐 아니면 액세서리 개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추천하는 시스템도 달라지고, 그거를 잭 바이 잭 돼 있는 것도 별도의 이제 멀티 와이어링을 해서 좀 더 좋은 소리를 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 선택인데, 대부분들은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샵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지, 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사실 설명을 못 듣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고, 세팅을 뭐 물론 이제 동일한 수준의 세팅 실력을 갖고 있는 데라면은 일체형 작업보다, 어디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형 작업보다 그거를 이제 멀티와이어링, 트윗 따로, 미드레인지 따로, 미드우퍼 따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배선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했을 때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날 수 있는 거고요. 샵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파이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있는 거 똑같은 돈을 100만원, 200만원 썼을 때 소비자들의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은 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트윗던 최소한 나머지 잭 바이 잭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뭐 쉽게 말해서 매치나 뭐 저거 무스웨이 같은 경우도 리어에 돼 있는 거를 차라리 커팅을 하고 리어 채널을 트윗으로 써서 이제 트윗 따로, 미드레인지 따로, 미드우퍼 따로 이런 형식으로, 뭐 대신에 이제 트위터 선 하나 정도는 별도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신차 AS도 있고, 뭐 오디오 하시는 인구들이 하이파이 쪽에서는 하이파이 쪽으로는 좀 줄어들었고, 액세서리 개념으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 지금 상태보다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즐기는 쪽으로 갈 건지, 그 선택은 뭐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단순하게 소리만 놓고 소리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보다는 멀티 와이어링, 별도의 트윗선 하나를 제어를 해서, 이 왜 자꾸 트윗을 말씀을 드리냐면, 웬만한 차량들은 뭐 BMW, 뭐 벤츠 로직 7, 뭐 보메스터 이런 이제 상급들, 그런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국산 차량들도 마찬가지인데, 프론트가 3웨이 구성이 되어 있다. 트윗,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그 다음에 바닥우퍼, 뭐 서브우퍼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윗하고 미드레인지는 대부분이
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 채널에서 트위터 하나만 대역을 좀 높게 커팅을 해서 한 채널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타임값, 뭐 순정에도 타임 얼라이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순정에도 어느 정도의 그 적절한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서, 뭐 순정 제조원에서 저희들 일반 애프터마켓 하는 사람들보다 기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누구나가 들어도 괜찮은 부분, 뭐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뭐 뒷자리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상위 차종,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전석에 특화된 거, 그 다음에 전 시트에 특화된 거, 그런 이제 음향 시스템까지도 가능해졌는데, 그런 부분 때 순정에 맞는, 순정 앰프 출력에 맞는 이제 포인트를 뭐 찾아서 제시를 한 게 순정 제조원이다 보니까, 트위터 미드레인지 감도를 맞춰서 걔네들은 이제 제작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다 알가리만 한다? 그랬을 경우는 뭐 애프터 제품들이 성능은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트윗의 감도, 미드레인지 감도가 순정하고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정 앰프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알가리를 했을 때 조금은 다른, 아까 이제 일체형 제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흘렀는데, 일체형 제품들이었을 때는 알가리만 하셨을 그런 경우를 특별하게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뭐 소리의 위치가, 트위터의 위치, 미드레인지 위치, 미드우퍼의 위치, 그 애프터 제품들은 각각 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센터에서 한 곳에서 터져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에서는 순정 앰프에서 나온 출력을 가지고 이제 일체형 프로세서 그거를 장착을 해서 DSP 튜닝을 하는데, 사운드 튜닝을 할 때도 순정 타임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배선 하나 까는 거, 물론 시트부터 다 뜯고 작업을 해야 돼요. 샵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번거로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들, 왜 소리의 결과물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차를 뜯고 하는 게 싫다 그러면 순정 잭 바이 잭으로 활용을 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튜닝의 결과물을 똑같은 시스템에서 멀티 작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잭 바이 잭으로 해가지고 진행됐을 때는 대략 뭐 잘 나와도 70에서 80 정도, 두 개의 트위터의 소리, 미드레인지의 소리를 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조차도, 정확한 포인트에 갖다 놓는 것조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의 위상, 뭐 위치도 그렇지만 위상이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 찾는데 굉장히 뭐 쉬운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트위터 따로, 미드레인지 따로, 미드우퍼 따로 그렇게 하고 각각의 위상 정렬까지 됐을 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하이파이적으로 뭐 조금 배선 하나 깔고, 그걸 손상이라 원래는 이제 하이파이 쪽에서는 손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인데, 카우디오를 액세서리로 보는 시각에서 그 정도에서는 차를 가급적 안 뜯는 게 좋다. 그러면 잭 바이 잭을 선택을 하실 때 세팅을 잘 하시는 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 와이어링을 해서 지금 있는 시스템의 끝을 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뭐 그것도 동일해요. 세팅 잘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최소한 위상 개념이나 측정 장비들, 측정 툴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란 건 그렇습니다. 샵에서 추구하는 레퍼런스가 맞을 수도 있지만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기준, 소비자만의 작업을 맡기시는 차주분의 레퍼런스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튜닝을 잡아드리는 게 괜찮은 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샵들은 샵 오너가 원하는 소리, 이 소리가 맞는 거니까 이렇게 들으세요라고 뭐 많이들 하는데, 사실상 그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샵들이 동일한 레퍼런스를 갖고 그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기준들은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내 취향, 뭐 샵의 수준은 뭐
뭐 다녀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샵들, 그런 샵들은 그 샵만이 추구하는 밸런스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고 작업 의뢰를 맡기셨을 때가 문제가 가장 덜 되고요. 어떤 소리가 좋다. 뭐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뭔지, 나는 헤드폰을 많이 들었어, 헤드셋을 많이 듣고 나는 이어폰을 많이 들었어, 그랬을 경우는 이어폰에서 갖고 있는 밸런스와 헤드셋에서 갖고 있는 밸런스가 동일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홈오디오를 했어, 그러면 홈오디오에서도 뭐 쉽게 말해서 북셀프 조그만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톨보이 조금 큰 시스템이 있고, 뭐 대형 시스템 뭐 15인치까지 들어간 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듣는 분들의 서로 각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레퍼런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셀프에서 저역이 표현되면 그라운드 베이스 막 저역 밀고 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생략이 되고, 저역에 어느 정도 양쪽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 정도, 그분들한테는 딱 그 정도까지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밸런스예요. 그 이상 넘어갔으면 서브가 많다, 혹은 서브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뭐 내가 그 최소한 작업을 맡길 때 저 헤드셋을 듣는 성향인데 요런 제품을 사용합니다라고, 그리고 작업 전에 이제 샵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 헤드폰을 이 정도 밸런스를 갖고 들어요라고 샵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샵에서도 미스할 확률이 조금 더 적고요. 튜닝을 할 때 고역선은 이 정도, 그 다음에 목소리의 두께는 이 정도, 저역은 이 정도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양을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저기 샵들 뭐 세팅 때문에 아니면 소리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소비자는 뭐 샵 입장에선 그래요. 나는 그분을 처음 뵀거든. 처음 봤는데 그분이 원하는 소리를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음악, 뭐 데모카가 됐든 아니면 그분 이제 차주분의 차를 듣고 요 부분은 저역이 원래 기준점보다 조금 약합니다, 많습니다, 고역이 너무 많습니다, 뭐 위상 틀어진 거나 그런 건 두 번째 얘기고요. 톤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생각했던 좋은 소리, 그 다음에 샵에서 생각하는 좋은 소리의 편차를 줄여줬을 때 작업을 하고 났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상담할 때 뭐 요즘에서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혹시 뭐 홈오디오 들으시면 어떤 시스템 정도세요? 아니면 헤드셋을 들으세요? 이어폰을 들으세요? 이어폰 정도만 또 이어폰 듣는다. 이어폰에서 표현하는 저역 부분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저역 부분도 다르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이제 추구하는 고역의 음선, 트위터의 음선이나 그런 이제 보컬의 두께 같은 거, 그거하고 홈오디오 들었을 때 이제 추구하는 음선이나 질감 같은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샵에 뭐 작업을 의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일체형 제품들에서 뭐 어디는 무스웨이를 많이 팔고, 어디는 매치를 팔고, 어디는 헬릭스, 어디는 뭐 모스코니,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해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카우디오 제품, 이거는 이 제품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들을 뭐 샵에서는 많이 민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남아서 미는 거는 아니고요. 카우디오 뭐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동일한 거는 둘째치고, 예, 동일한 건 둘째치고 마진 체계나 그런 건 비슷비슷한데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치라든지 뭐 잭바이잭, 그 다음에 잭바이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건 사실 무스웨이입니다. 무스웨이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무스웨이를 선택할 때는 작업시간 웬만한 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면 웬만한 차량들 다 잭바이잭으로 뭐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완성도나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완성도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각각의 뭐 브랜드별로 조금 더 어떤 부분에는 뭐 매치 같은 경우나 헬릭스 계열들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한 튜닝이 가능한 거고요.
무스웨이 같은 경우는 또 음색이 괜찮습니다. 출력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작업 세팅 완료를 했을 때 결과물로 놓고 봤을 때는 음색이 조금 더 뭐 따뜻한 소리가 나고요. 따뜻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게 샵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틀려요. 뭐 나는 여러 대를 많이 작업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무스웨이를 택해서, 하면 그냥 잭 바로 꼽으면 되고, 물론 이제 매치도 뭐 비슷하게 이제, 잭들이, 호환 잭들이 많아졌는데, 어, 뭐 매치 같은 경우로 해서 세팅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보낼 거냐, 아니면은 무스웨이를 해서 이제 빠른 작업 속도, 그 다음에 순정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캔 신호를 받아서 광출력으로 넣는 장치까지도 요즘은 두 가지 다 이제 호환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도 순정에서 이제 별도의 볼륨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게 유리하느냐, 그거는 이제 많이 사용한 제품 쓰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뭐 모스콘이나 뭐 모스코니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들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그 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뭐 음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색이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경우 부드럽고 출력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포 같은 경우나 오디슨 같은 경우, 오디슨이 이제 AP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초기 나왔을 때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초기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생각보다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제 선택을 안 했던 거고, 출력도 조금 약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신형 제품들은 출력도 많이 보완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기 안정성에서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 펌웨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로 기기 보안이 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음색이 따뜻한 거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모스콘이나 이제 오디슨, 그 다음에 세팅이 정교한 거로 따지게 되면은 매치 헬릭스,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스웨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작업의 편의성,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지, 특정 제품, 특정 브랜드가 마진이 좋고 뭐 그래서 그 제품을 샵에서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 선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 선택이에요. 대신에 세팅을 잘하고 뭐 동일한 사람이 했을 경우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 세팅 공부라든지 아니면 장착을 해놓고 내가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세팅 공부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매치 계열들이 조금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하나면에서 만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계속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매니아들은 뭐 어디서 어떤 특정 제품, A라는 제품을 많이 팔게 되면은 그게 뭐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걸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많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작업 효율성이에요. 어떤 제품은 무스웨이 같은 경우는 대략 동일한 차종들 했을 때 30분 정도 이내 작업이, 하드웨어 인스톨이 끝나고요. 뭐 단편적인 예로 모스코니 제품을 했을 경우는 뒤에 배선 와이어링 하는 것만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보다도 작업의 효율성, 뭐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무스웨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준해서 작업도 빨라지고 빠르고, 그 다음에 세팅도 정교한 걸 찾는다, 그런 거는 이제 매치 제열. 그 다음에 음색이나 출력을 조금 더 높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모스코니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세팅도 고유의 음색도 괜찮은 또 자코 계열들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순정 데크와 별도의 외부 입력 데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두 개를 쓴다, 그럼 그 두 개의 출력을 동시에 뽑고 싶다, 그게 가능한 거는 모스코니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릭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동시 소스가 가능해요. 순정 뭐 안내음이나 내비 음성이 나오면서 별도의 데크를 써가지고 두 개의 이제 출력을 같이 뽑고 싶다, 그럴 때도 가능은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근데 이제 모스코니 같은 경우는 100% 신호를 다 넣었을 때 둘 다 1대1로 나오는 제 형식인데, 헬릭스 계열들은 이제 두 개 소스를 넣는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음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 그거를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토 소스 기능이 있어요. 신호를 받았을 때만 돌아가게 되는 거. 예, 오토 소스 부분에서 잘렸는데, 뭐 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소스,
두 가지 신호를 한꺼번에 받아서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는데 5대5를 하면서 음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 그거를 1대1 하나의 소스를 이제 100%로 잡을 때는 이제 오토 소스 기능을 켜가지고 한 신호가 나오면은 한 신호가 일단 멈추고 한 신호가 나오게끔, 그렇게 됐을 때 그 딜레이 값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초 정도 진행이 돼, 1초에서 2초 정도 진행이 되는데, 내비게이션 첫 음성에 첫 자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토소스를 저 같은 경우는 안 쓰고요. 차라리 5대5로 출력을 뭐 입력되는 제품들 두 가지 동시 소스를 했을 때는 5대5라든지 아니면 순정의 내비게이션 음량 들릴 정도로 해서 뭐 7대3 정도로 섹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커 같은 경우나 오디스는 뭐 여전히 컨트롤러에서 볼륨을 노브를 돌려줘야 돼요. 셀렉트를 뭐 순정,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드 뭐 이렇게, 아니면 억스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셀렉트를 해줘야만 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동시 출력 때는 두 소스 이상을 쓰신다면은 다른 기종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런 이제 다 브랜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선택은 이제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같은 경우나 뭐 익숙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매치나 힐릭스 계열들 사용을 오래 했었으니까 그게 익숙하고, 지금 모스코니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1년 차 정도, 이제 만 1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음색에서는 모스코니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밍 기능은 헬릭스가, 매치가 뭐 이게 강점이 있고, 작업 효율성에서는 매치가 제일, 아니 저기 무스웨이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제품들의 뭐 인지도나 아니면은 뭐 사용자 편의 아니면은 나한테 맞는 이제 잭바이잭 앰프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고, 뭐 샵에서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무조건 많이 나오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거 마진은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슷하고, 샵에서 어떤 거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시간당 작업비 아니면은 뭐 매너 측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음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추천 제품은 달라지니까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액세서리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꾸미느냐인데, 액세서리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앰프가 보통 P6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 배 같은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일체형 제품에서는. 일체형 제품에서는 뭐 출력이 50에서 뭐 70W, 90W 그 정도 선이 되다 보니까 그 저출력에서는 프론트 스피커 선택을 하실 때 뭐 200W, 300W RMS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저출력에서도 감도가 높은 제품, 그러니까 뭐 소닉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사실 저출력의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괜찮고, 뭐 카르만 어쿠스틱 그런 제품류에서도 미드 우퍼가 3옴짜리 계통들, 뭐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예전에는 앰프 있는 모델 바꾸는 거로 해가지고 2옴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앰프 뭐 별도의 일반적인 앰프 작업할 땐 4옴짜리가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용 하이파이의 상급이 아니라면 대부분 3옴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출 모델에서도 쓸 수가 있고 앰프 있는 모델에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뭐 50W 출력을 갖고 있는 뭐 프로세서다, 앰프 겸 프로세서다, 그거에 4옴짜리 넣게 되면 이제 50W 출력이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3옴짜리를 하게 되면, 뭐 2옴짜리를 하게 되면 100W, 물론 실출력이 100W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예. 그 다음에 3옴짜리를 하게 되면 70W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미드우퍼 뭐 200W, 300W짜리 일체형 제품에다 그런 제품을 뭐 추천하지도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일체형 제품으로 시스템의 끝을 보고 싶다, 아니면 적당한 카우디오에 충분히 내가 즐길 거리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프론트 저출력, 포칼 계열들이 저출력들이 많습니다. 포칼도 저출력이고 파스에서도 일부 저렴한, 그러니까 저출력 제품이 나오고, 카마노 코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브랜드를 하이파이적으로 앰프 따로 우퍼 따로 뭐 프로세스 따로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면은 일체형 제품 한 100W급 정도 되는 제품에서 출력이 좀 가볍고 감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프론트 스피커는 그 가벼운 저출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레이드가 좀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싶고 음질적으로 좀 안정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출력 제품에 감도 좋은 제품에 조금 등급을 엔트리 등급이나 중급보다도 윗급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결과물에서 뭐 어느 정도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선택할 때는 단순하게 이 스피커가 비싸요. 비싸서 좋은 건 아니고 스피커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 싼 제품들도 분명히 그 제조원에서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하는데, 출력 관한 부분, 앰프를 뭐 썼을 때 내가 스피커를 이거를 썼을 때 과연 제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상관관계를 보고요. 출력대가 뭐 오디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는 이제 오디슨 떼시스 뭐2 그 제품이 이제 가장 좋은데, 이거 일체형에다 끼진 않거든요. 왜냐면 미드 우퍼에서 벌써 필요한 게 200W, 250W가 필요한데 일체형에선 그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저출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풀로 기능을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그래도 50% 60% 정도 흉내는 내서 음색이나 그런 건 당연히 좋아져요. 근데 앰프의 출력이라는 거는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고역 미드레인지, 트윈 미드레인지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미드우퍼 같이 이제 고출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미드우퍼 쪽에서는 200W, 300W 되는 거 100W로 컨트롤은 돼요. 컨트롤은 되는데 제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서 보통 조금 가벼운 유닛, 뭐 포칼 계열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도도 좋고 저출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포칼을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유토피아 M 정도를 만약에 이제 100W 미만 제품에서 일체형 제품에서 컨트롤한다. 그 부분은 방음 쪽이나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고요. 저역 부분에서 뭐 보통 80Hz 기준에서 이제 미드 우퍼를 커팅을 하는데, 그거를 70, 60으로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80에서 조금 이제 출력을 조금 덜 쓰면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결과물이 좋긴 한데, 저는 M 들어가는 경우라면 P6 이상에서 한번 권해드리지, 일반적인 그 잭바이 쪽에서는 유토피아 M 6.5인치 이상 되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출력하고 앰프, 스피커하고 앰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체형 제품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뭐 무스웨이라든지 매치를 선택을 하느냐, 뭐 아까 그건 브랜드별 장단점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대로 가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스피커 선택을 할 때는 프론트, 야 이거 300W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300W를 덥석 선택하시지 마시고, 내 시스템이 일체형 제품이다, 90W 미만이다, 70W 미만이다, 그랬을 경우는 200W, 300W 짜리보다도 100W 근처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감도, 뭐 스피커에 보면 감도가 이제 나와 있어요. 뭐 미드퍼 같은 경우 88dB에서 뭐 89dB 정도, 87, 88, 89dB 정도 선인데 감도가 높은 거를, 그 다음에 평상시 이제 뭐 출력이 뭐 150W에서 300W, 뭐 150W에서 250W 이렇게 나와 출력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일체형 제품에 조금 낮은 거를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트윗이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에서 100W 미만이기 때문에 웬만한 유닛들은 일체형 제품 가지고도 컨트롤은 됩니다. 요게 이제 일체형 제품, PMP 제품 뭐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